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존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존 리 회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분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주식을 구입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분이라는 정도, 이런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주식을 구입해라.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튼 간에 리스크는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분이 어떤 선동가로서의 면모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식을 구입해라 또는 바른 문화를 뭔가 선도하는 그런 선구자의 면모인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살펴봤고, 이 책의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존 리 회장님은 선동가라고 하기보다는 대단한 선구자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굉장한 행동가, 실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금융 수준이 이렇게 열악한가, 그리고 일반인들의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까지 부족한가, 이런 문제점을 느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제 독립이라는 그런 간판을 버스에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이 버스를 타고 전국 투어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멋있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회장이라면 그냥 앉아서 업무나 좀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어떤 곳에서는 수백 명의 청중이 있었지만 어떤 곳에서는 단 2명만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까지도 열심히,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라, 이게 이분의 이제 메시지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반론, 우리가 반론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반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론에 대해서 이분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금 보장에 덫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주식을 하면서 물론 수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원금을 날리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이 가장 위험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 예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은행 예금이 뭐가 위험해? 마이너스 금리도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저금리의 환경이죠. 금리가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저금리라는 상황에서 돈은 은행에서 일을 하지 않죠. 일을 해봐야 1년에 1% 정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바로 이 자본이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자본주의를 살면서 자본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 관점이에요. 20년 혹은 30년 후에 원금이 보장될지 걱정하기보다는 얼마나 크게 불어날 것인가를 기대해야 된다. 원금 보장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20년, 30년에 그런 자본 자체가 스스로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에 원금의 2배가 된다. 아이 뭐야, 10년 해서 2배, 이거 별거 아니네. 근데 중요한 건 2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년이면 어떻게 되죠? 8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눈덩이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안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저도 주식 투자를 꽤 해봤는데, 제가 사실 해왔던 스타일이 이 존 리 회장님이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지만 돈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이외에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돈까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몇 번 했는데
물론 그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인해서 잘못 주식을 산 경우 11,000원에 산 게 거의 2달도 안 돼서 3,000원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익을 많이 냈고 뭐 10년 이상씩 거의 보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가서 지금 얼마지 이런 거를 거의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얼마네 뭐 마이너스면 그냥 마이너스구만. 그리고 매매는 언제 했냐면 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매매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어도 뭐 은행 금리보다는 뭐 몇 배 이상의 수익은 된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자기의 자산의 일정 부분, 뭐 전 재산을 막 투자하는 건 위험한 거고,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할 의지가 있다면 조금 높은 비율, 그래도 안전자산은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거. 근데 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국인의 수준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이 이건 보수적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도 아니라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이게 결론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이미지는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20, 30% 올랐어요. 그래서 파는 거죠. 그래서 20, 30%의 수익을 얻는 단기 매매, 이런 거를 주식 투자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도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도박이 되는 거죠.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만족시키려는 노력들이 도박 중독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마가 이렇게 1분 정도에 다 돌잖아요. 근데 경마가 갑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말들이 다 나가서 1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때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마를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1년 뒤에 올 거를 벌써부터,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물론 뭐 전업 투자자이면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이런 단기 투자자라면 예외가 되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나름대로의 직업도 있고 뭐 또 나름대로 추구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주식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뭐 공부하고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단기 투자를 한다, 이거는 그냥 이퀄 도박이다.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부동산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을 이제 안정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고, 주식은 단기 매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주식 얘기하면 아니 폭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폭락을 하죠.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폭락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거는 변동성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기 투자라는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20년에 4배, 30년에 8배, 때로는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저조할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 하락의 시기는 단지 변동성의 시기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이해는 바로 이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간단히 말해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잘 일궈낸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거지만,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보기보다는 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무적인 일이라든가 또 사람을 다루거나 대하는 일이라든가 많은 시간이 들고 때론 뭐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파산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날리게 되는 이러한 확률도 사실 적진 않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데, 제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정말 전문적인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곳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사업체에 내가 일종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본인이 해서 열심히 좋은 성과가 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뭐 대가라든가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결과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것처럼 사업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뭐 주식 투자, 가장 정확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다. 이 존니 회장님이 한국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로 보이기 위한 이 과시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자가용, 카푸어들 많죠. 저도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거의 벤츠 차량이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정도의 다양한 라인업으로 그 정도 대수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벤츠 하면 뭐 좀 이렇게 수준이 되나 보다. 근데 요즘엔 벤츠를 보면 그냥 거의 다 전부 카푸어로 보입니다. 그냥 인생 포기하고 젊은 시절에 차나 좋은 거 한번 타고 그냥 살아보자,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뭐 사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교육으로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복 과잉이 돼서 그런 사교육 투자가 그만큼의 효과가 나겠는가. 그 돈으로 자신들의 노후 준비 또는 자녀들의 미래의 창업 자금을 준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비싼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은 뭐 한 200만 원 받는데 막 스타벅스 이런 거 5천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비싼 커피를 마실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점들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카푸어라든가 비싼 커피를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돈을 아껴서 주식이라는 게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00원 아껴서 그런 돈으로 쌓아 나가는 거라고 뭐 5,000원, 10,000원 아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융 문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 대한민국은 금융 문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금융 문맹은 우리가 글자를 못 읽는 그런 문맹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실물, 현금 이것만 믿고 살아간다면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 문맹은 질병이고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금융 문맹으로 살면 되는데 주변에 그걸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 막 아유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더 막 못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이다. 존니 회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는 경우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펀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수수료 이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사업도 해보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쭉 관찰을 했는데 수수료 베이스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영혼이 있는 전문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수수료가 적더라도 이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해서 추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반드시 있긴 있죠. 근데 대다수는 이 고객이 해를 입던 뭐 하던 그냥 내 이익, 수수료 높은 순으로 판매하는 경우 영혼이 없는 전문가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식을 할 때도 과거에 종목을 추천받아서 했던 거 그거 사자마자 그냥 11,000원짜리가 3,000원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 의견 물론 정말 고급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전문가 의견을 다 배척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로만 여겨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의 철학으로 해야 돼요. 제가 중국 펀드에 한 10년 투자를 했는데 2배까지 올랐다가 또 팍 떨어졌는데 매도한 시점이 뭐 수익이 그렇게 높게 얻진 못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거는 그냥 제 철학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뭐 중국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결과가 물론 그래도 플러스는 꽤 나긴 했지만 뭐 다른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있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그걸 누가 추천해서 했으면 엄청 열받아 했겠죠. 아니 제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종목 내가 이 회사는 내 철학으로 이건 뭔가 분명한 가치를 발생시킬 것이다 뭐 이러한 관점으로 투자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당신의 W는 무엇입니까?
그 의사 박경철 씨가 SK텔레콤으로 260배 수익 얻은 거 그 영상 붙여드릴 것이고, 또 이 책과 유사한 철학이 100배 주식이란 책이 있어요. 그 영상도 뒤에 붙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뭐 투자적 관점 또는 뭐 금융 문맹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와 달리 뭔가 국가 경제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뭔가 금융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뭐 그런 데 어떤 굉장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 리스크는 있으니까 분산 투자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서 현명하게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